안녕하세요. 오늘도 삶의 맛, 인생라면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가장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특정 인물, 장소, 단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은퇴 후 평온한 일상을 보내던 50대 주부 이수진. 그녀에게는 25년간 함께한 남편 박준호가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다정했던 남편이 최근 들어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죠. 매일 밤 낚시를 간다며 집을 나가는 남편. 처음에는 은퇴 후에 새로운 취미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진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 3시가 되어서야 돌아오는 남편. 낚시를 다녀왔다는 사람치고는 물고기 한 마리 가져온 적이 없었고 낚싯대 가방에서는 은은한 여성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수진이 남편에게 물어보면 준호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요즘엔 잡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앉아있는 게 좋아서 가는 거야. 물고기는 다시 놓아줘라고 말이죠. 하지만 수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부부의 직감이랄까요. 남편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도 준호는 낚싯대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수지는 거실 창문 너머로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말이죠. 수지는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한 지 한 달째 되는 날, 드디어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딸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는 IT 회사에 다니는 똑똑한 딸이었죠. 민지야, 엄마인데. 혹시 그 뭐더라, 사람 위치 알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 위치 추적 앱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엄마? 설마 아빠를. 아니, 그냥 궁금해서. 요즘 뉴스에도 자주 나오잖아. 민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도 정 궁금하시면 아빠 핸드폰에 가족 위치 공유 앱을 깔면 돼요. 우리 가족끼리 위치 공유하는 거니까 문제 없어요. 그날 밤 준호가 샤워를 하는 사이 수지는 남편의 핸드폰에 가족 위치 공유 앱을 설치했습니다. 민지가 알려준 대로 했더니 의외로 쉬웠죠. 다음 날부터 수지는 핸드폰으로 남편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준호는 매번 같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은빛 저수지 근처의 유료 낚시터였죠. 은빛 낚시터라는 정식 명칭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수지는 직접 그곳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수지는 동창 모임에 간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은빛 저수지로 향했죠. 낚시터는 생각보다 큰 규모였습니다. 입구에는 매점이 있었고 저수지 주변으로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죠. 금요일 저녁이라 그런지 낚시꾼들이 꽤 많았습니다. 수지는 매점 주인 아주머니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50대 남자분이 자주 오시나요? 키 큰 편이고 은퇴하신 분인데. 매점 아주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박 사장님 말씀이시죠? 매일 오시다시피 해요. 저기 3번 자리에 계실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만 앉으시거든요. 수지는 조심스럽게 3번 자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준호였습니다. 그는 정말로 낚시를 하고 있었죠.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던 순간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여자가 나타나 준호에게 다가간 것이었습니다. 여자는 보온 도시락을 들고 있었고 준호 옆에 앉았죠. 두 사람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오늘도 늦게까지 계실 거예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네, 오늘은 좀 더 있다가 갈 거예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거라도 드세요. 김밥 싸왔어요. 고마워요, 유라 씨. 항상 미안하네요. 수지는 충격에 몸을 떨었습니다.
유라라는 이름 분명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의심이 맞았다는 사실에 분노와 배신감이 밀려왔죠. 수지는 핸드폰으로 두 사람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였죠. 수지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돌아왔을 때 수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복수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다음 날 수지는 25년 지기 친구 정희를 만났습니다. 정희야, 혹시 유라라는 이름 기억나? 우리 신혼 때 이웃에 살았던. 정희가 곰곰이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아, 맞다. 그 예쁜 여자. 남편이 사업 실패로 자살했던 사람 말이지. 그때 내 남편이 많이 도와줬잖아. 그래, 맞아.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사는지 알아? 글쎄, 그때 이사가고 연락 끊긴 지 오래됐는데. 왜 갑자기? 수지는 둘러댔습니다. 아니야,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며칠 후 수지는 남편이 출근한 사이 그의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불륜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죠.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날짜와 함께 금액이 적혀 있었죠. 유라 병원비 300만 원, 유라 월세 100만 원 같은 메모들이 빼곡했습니다. 수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에게 돈까지 대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최근 1년간의 기록만 봐도 5천만 원이 넘었죠. 수지는 즉시 시댁 식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고 쓰러질 뻔했고 시누이들은 분노했습니다. 형수님, 정말이에요? 우리 오빠가? 작은 시누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수지는 동영상과 수첩을 보여주었습니다. 직접 확인한 거예요. 그 여자한테 우리 돈을 계속 줬어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 이 녀석 당장 불러와. 큰 시누이가 말렸습니다. 어머니, 일단 차분하게 생각해봐요. 형수님,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해요. 이혼하실 거면 특히 더요. 수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증거를 검토하고 말했습니다. 불륜의 정황은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부족합니다. 육체적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해요. 다만 경제적 지출 내역은 재산 분할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지는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로 했습니다. 그 주 토요일 수지는 다시 낚시터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녹음기를 준비했죠. 매점 아주머니에게 부탁해서 3번 자리 근처 벤치 밑에 녹음기를 숨겼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남편 몰래 왔어요. 혹시 이거 좀 숨겨주실 수 있어요? 매점 아주머니가 눈치를 챘습니다. 아이고, 부부 싸움이신가 봐요. 알았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근데 그 유라라는 여자 좀 이상해요. 이상하다니요? 다른 남자들한테도 그러더라고요. 불쌍한 척하면서 도시락 갖다 주고 돈 빌리고. 조심하세요. 이틀 후 수지는 녹음기를 회수했습니다. 매점 아주머니가 비닐봉지에 싸서 보관해준 덕분에 녹음기는 무사했죠. 집에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물소리와 대화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준호와 유라의 대화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준호 오빠, 이제 우리 사이 정리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유라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준호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25년 전 제 남편이 죽고 오빠가 절 도와줬잖아요. 그때부터 오빠를 좋아했어요. 아니, 사랑했어요. 유라 씨, 그건. 들어봐요. 작년에 제가 암 진단을 받고 오빠를 찾아간 거 단순히 도움을 청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죽기 전에 오빠랑 함께하고 싶었어요. 수지는 숨을 멈췄습니다. 녹음은 계속되었죠. 유라 씨,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때도 지금도요. 당신을 도와준 건 순수한 동정심이었어요.
알아요. 그래서 더 미치겠어요. 오빠 아내한테 다 털어놓을까봐 겁나죠? 우리가 매일 만난다는 거, 오빠가 나한테 돈 준다는 거. 그건 협박이에요, 유라 씨. 협박이면 어때요? 어차피 전 곧 죽을 거예요. 죽기 전에 오빠라도 망가뜨리고 싶어요. 오빠가 날 선택하지 않는다면요. 준호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라 씨, 병원비는 계속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더는 못 만나요. 그럼 내일 당장 오빠 아내한테 찾아갈게요. 우리 관계 다 말하고 오빠가 나한테 한 약속들도 다 말할 거예요. 무슨 약속이요? 전 아무 약속도 한 적 없어요. 내가 만들면 되죠. 증거도 있어요. 오빠가 나한테 돈 보낸 기록, 매일 만난 사실. 이걸로 충분해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수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협박당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그보다 그 여자의 악랄함이 더 끔찍했습니다. 수지는 딸 민지와 아들 준영이를 불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지는 그동안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준영이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 여자가 아빠를 협박했다고요?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민지가 말렸습니다. 오빠, 일단 아빠 얘기부터 들어봐야지. 그날 밤 준호가 돌아왔을 때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수진이 녹음기를 탁자에 올려놓았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유라 씨와의 관계를.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처음부터 얘기할게. 준호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25년 전 유라 씨 남편이 자살한 후 정말 딱한 상황이었어. 어린 아이도 있었고. 그래서 도와줬어. 그때 유라 씨가 나한테 감정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난 선을 그었어. 그 후로 연락이 끊겼는데 작년에 갑자기 나타났어. 암에 걸렸다면서. 죽기 전에 나를 보고 싶다고 했어. 민지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만나신 거예요? 처음엔 한두 번만 보려고 했어. 그런데 유라 씨가 점점 이상해졌어. 매일 오지 않으면 죽겠다고, 엄마한테 다 말하겠다고 협박했어. 돈도 요구했고. 난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준영이가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당하고만 계셨어요? 왜 경찰에 신고 안 하셨어요? 증거가 없었어. 그리고 정말 암 환자라서. 불쌍하기도 했고. 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그럴 작정이었어요? 유라 씨가 시한부라고 했어. 몇 달만 참으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 다음 날 수진은 유라를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매점 아주머니에게 유라의 연락처를 알아낸 수진은 유라를 카페로 불렀습니다. 카페에 나타난 유라의 모습은 의외였습니다. 암 환자라고 하기엔 너무 건강해 보였죠. 화장도 완벽했고 비싼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오랜만이에요. 유라가 당당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러게요. 25년 만이네요. 몸이 많이 아프시다면서요? 유라가 씩 웃었습니다. 연기였어요. 암 환자 아니에요. 수진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왜 그런 거짓말을 했죠? 돈 때문이죠. 준호 씨가 돈이 많잖아요. 은퇴금도 받았고 수진 씨도 부잣집 딸이고요. 남의 가정을 파괴하면서까지 돈이 필요했나요? 유라가 비웃었습니다. 파괴. 전 그냥 제 것을 찾으려 했을 뿐이에요. 25년 전 준호 씨는 제 것이었어요. 수진 씨가 가로챈 거죠. 수진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방금 한 말 다 녹음했어요. 사기와 공갈죄로 고소할 거예요. 유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수진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신이 다른 남자들한테도 같은 수법을 썼다는 증언을 확보했어요. 피해자가 3명이나 더 있더군요. 유라가 당황했습니다. 그건 증명할 수 없어요. 바로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3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유라에게 사기당한 피해자들이었죠. 유라 씨, 오랜만입니다.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한테 암 환자라고 속이고 뜯어낸 돈 기억하시죠? 다른 남자도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불쌍한 척 연기하면서 3천만 원을 받아갔죠. 유라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고소장을 제출할 거예요. 당신은 감옥에 가게 될 거고 그동안 받은 돈도 다 토해내야 할 거예요. 유라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돈이 급해서 그랬어요. 왜 급했는지 알아봤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도박 빚이 2억이나 있더군요. 그래서 이런 짓을 한 거죠? 유라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수진이 미리 신고해둔 것이었죠. 유라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라의 여러 사기 행각이 모두 드러났죠.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김유라는 2년간 총 4명의 피해자에게 암 환자로 위장하여 총 2억 3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지속적으로 금품을 갈취했습니다. 유라의 변호사가 변론했습니다. 피고인은 도박 중독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단호했습니다. 피고인의 범죄는 계획적이고 악의적입니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전액 배상할 것을 명합니다. 유라는 법정에서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준호는 수진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나 혼자 해결하려다가 더 큰 일을 만들었어. 수진이 말했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예요. 하지만 앞으로는 무슨 일이든 함께 해결해요. 약속해요. 약속할게.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 가족들도 화해했습니다. 민지가 말했습니다. 아빠, 앞으로는 숨기지 마세요. 우리가 다 컸잖아요. 준영도 말했습니다. 맞아요. 가족인데 뭘 그렇게 혼자 짊어지세요. 시댁 식구들도 안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내가 현명하게 대처해줘서 정말 다행이야. 우리 준호가 복이 많구나. 몇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과 준호는 평소처럼 생활했지만 관계는 오히려 더 돈독해졌죠.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고 소통도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수진에게 제안했습니다. 여보, 이제 낚시 같이 다니지 않을래? 진짜 낚시 말이야.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근데 이번엔 다른 낚시터로 가요. 두 사람은 새로운 낚시터를 찾아 함께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나란히 앉아 낚싯대를 들이우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오히려 부부 관계를 더 좋게 만들어 주었죠.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교도소에서 편지가 온 것이었죠. 유라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수진 씨께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교도소에서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도박 중독 치료도 받고 있고요.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준호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었는데 제가 그분의 선의를 악용했어요.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어요. 25년 전 이야기도 다 거짓이었어요. 준호 씨는 저를 그냥 이웃으로서 도와준 것뿐이었는데 제가 혼자 망상을 했던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은 편지를 읽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에게 편지를 보여주자 준호도 씁쓸해했습니다. 그래도 이제야 진실을 말해주니 다행이네. 그러게요. 이제 정말 끝난 거겠죠? 그래,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을 보내자. 1년 후 수진과 준호는 결혼 26주년을 맞았습니다. 자녀들이 깜짝 파티를 준비했죠. 민지가 축배를 들었습니다. 엄마 아빠의 26주년을 축하합니다. 작년에 힘든 일도 있었지만 오히려 더 단단해지신 것 같아요. 준영도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부모님이 최고예요. 준호가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앞으로도 잘 부탁해. 수진도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저도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그런데 파티가 한창일 때 낯선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이라고 합니다. 유라 언니 동생이에요. 가족들이 모두 긴장했습니다. 영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언니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언니 때문에 저도 피해를 많이 봤어요. 언니가 저한테도 돈을 빌리고 안 갚았거든요. 수진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왜 오신 거죠? 사과드리려고요. 그리고 이걸 드리려고 왔어요. 영희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언니가 받은 돈 중 일부예요. 제가 언니 대신 갚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 갚을게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법적으로 처리됐으니까요. 아니에요. 도의적 책임이라도 지고 싶어요. 언니가 정말 나쁜 짓을 했잖아요. 영희는 정말로 매달 조금씩 돈을 보내왔습니다. 수진과 준호는 그 돈을 모아 불우이웃 돕기에 기부했죠. 2년이 지났습니다. 유라가 모범수로 조기 출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수진은 불안했지만 준호가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어. 우리한테 올 수 없어. 과연 그랬습니다. 유라는 다른 도시로 이주했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죠. 어느 가을날 수진과 준호는 단풍 구경을 갔습니다. 산속 정자에 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었죠. 여보, 우리가 참 많은 일을 겪었네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하지만 덕분에 서로를 더 알게 됐잖아. 맞아요. 예전에는 당신이 뭘 생각하는지 몰랐는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나도 그래. 당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이제야 알았어.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단풍을 구경했습니다. 붉게 물든 산이 아름다웠죠. 그때 준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은빛 낚시터 매점 주인입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아, 네. 기억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유라 씨 얘기 좀 전하려고요. 최근에 또 다른 낚시터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치다가 잡혔대요. 이번엔 진짜 큰 처벌을 받을 것 같아요.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는군요. 전화를 끊고 준호가 수진에게 내용을 전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쌍하네요. 계속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망치는구나. 그러게. 우리는 정말 다행이야. 빨리 진실을 알았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손주들 이야기, 여행 계획 등등. 그날 밤 수진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였다. 남편과 단풍 구경도 다녀왔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아물었다. 유라라는 이름도 이제는 그저 스쳐 지나간 악몽일 뿐이다. 우리 부부는 더 단단해졌고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가길 바란다. 한편 유라는 결국 상습 사기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러 피해자들이 합심해서 고소했기 때문이었죠. 재판장에서 유라는 끝까지 억울하다고 주장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판사가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유라는 결국 긴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영희는 언니와 달리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직장에 다니며 열심히 일했고 수진과 준호에게 보낸 사과의 편지처럼 조금씩이나마 피해 배상을 계속했죠. 어느 날 영희가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 씨, 제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언니 일로 창피하지만 그래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수진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축하해요. 당신은 언니와 달라요. 행복하게 사세요. 감사해요. 정말 죄송했어요, 언니 일로. 이제 그만 잊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요. 시간이 흘러 수진과 준호는 60대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함께 낚시를 다녔고 가끔은 손주들도 데리고 갔죠.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사이가 좋아요? 수진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서로를 믿으니까. 비결이 뭐예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숨기지 않는 거야. 뭐든 터놓고 이야기하는 거지. 손주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수진은 동창회에서 정희를 만났습니다. 수진아, 너 정말 대단해. 그런 일을 겪고도 이렇게 잘 지내다니. 별거 아니야. 누구나 한 번쯤은 위기가 오잖아. 그래도 너처럼 현명하게 대처하는 사람은 드물어. 난 같은 상황이었으면 바로 이혼했을 거야. 수진이 말했습니다. 남편도 피해자였어. 그리고 25년을 함께 산 정이 있잖아.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걸 버릴 순 없지. 그래, 내 말이 맞아. 부부는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는 거지.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준호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 정희가 우리 부부 보고 부럽대. 왜? 위기를 잘 극복했다고. 준호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현명하게 대처해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거야. 우리 모두가 잘한 거죠. 가족들도 도와줬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라의 소식이 한 번 더 들려왔습니다. 교도소에서 병으로 사망했다는 것이었죠. 아이러니하게도 정말로 암에 걸려 죽은 것이었습니다. 영희가 전화로 알려왔습니다. 언니가 끝까지 후회했대요. 자기 인생을 망친걸요. 수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편히 쉬길 바라요. 감사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유라의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수진과 준호는 가지 않았지만 조의금은 보냈죠.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까요. 그로부터 몇 년이 더 지났습니다. 수진과 준호는 금혼식을 올렸죠. 50년을 함께 산 부부가 된 것입니다. 금혼식장에서 준호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50년 동안 함께 해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자. 수진도 답했습니다. 나도 고마워요. 우리 다음 생에도 만나요. 가족들과 친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모두가 축복해 주었죠. 민지가 축사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제게 최고의 본복이에요. 어려움을 극복하고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된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요. 준영도 말했습니다. 저도 부모님처럼 살고 싶어요. 서로 신뢰하고 소통하는 부부가 되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시누이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형수님, 우리 오빠 잘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언니도 고마워요. 그때 도와주셔서. 금혼식이 끝나고 수진과 준호는 둘만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로 간 신혼여행을 다시 가보기로 한 것이죠. 제주도 바닷가에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참 많은 일을 겪었지만 결국 이렇게 함께 있네. 그러게요. 아기는 벌을 받고 우리는 더 행복해졌어요. 정의가 승리한 거지. 맞아요. 그리고 사랑도 승리했고요.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50년 전 신혼부부였던 그들은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부부가 되었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25년간의 결혼 생활을 위협했던 전문 사기꾼의 악랄한 협박, 그리고 그것을 현명하게 극복한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도 유라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의를 악용하고 동정심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 말이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지고 악인은 결국 자신이 판 함정에 빠진다는 것을요. 만약 여러분이 수진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남편을 의심하는 마음과 믿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남편이 협박당하고 있다는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함께 맞서 싸울 수 있으셨을까요? 부부 사이의 신뢰와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가족이 힘을 합치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보여주었기를 바랍니다. 악인은 결국 감옥에 갔고 끝까지 반성하지 않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반면 선한 사람들은 더 강해지고 행복해졌죠. 이것이 바로 권선징악의 진리가 아닐까요? 오늘도 삶의 맛, 인생라면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